악연을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이 바뀐다. 어머나 세상에. 혹시 지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막 운명처럼 이 영상을 만난 거라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거든요. 시작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혜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이니까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악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늘 같은 패턴의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고통의 굴레, 그 악연의 실타래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우리는 왜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요? 왜 늘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 좌절할까요? 혹시 전생의 악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패턴을 이해하고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답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부터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전생의 악연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색다른 관점과 해법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바로 전생 인연과 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의 물줄기가 이번 생까지 흘러들어 우리 삶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모두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우리는 이 삶의 무대 위에서 전생의 역할극을 다시 하고 있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전생의 인연이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들이 사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사실을 알면 현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얽히고 설킨 인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 약속들, 혹은 갈등들이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장을 유도하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흐름인데요. 업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화하기 위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생에서 남긴 미완의 숙제들이 이번 생의 악연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는 비슷한 경험을 통해 그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전생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는 그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악연도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더 빛나기 위한 값진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생의 인연과 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성숙을 선물하기 위한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연이라는 녀석은 왜 그렇게 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왜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바로 미움, 집착, 원망이라는 이 세 가지 감정이 악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악연은 눈과 마음 모두를 흐리게 만들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동안 우리는 사실 그 악연의 끈을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요. 이 감정들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를 악연의 대상에게 계속 끌어당깁니다. 미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게 하며, 집착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정신적으로 묶어두고, 원망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끌고 와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관계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들 자체가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악연의 대상에게로 향하는 한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될 뿐이죠. 마치 끝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미움과 집착과 원망이 악연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의 고리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어둡고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감정들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시하고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올가매고 있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악연의 굴레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지긋지긋한 악연 어떻게 하면 정말 깨끗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는 가장 훌륭한 복수는 용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악연을 끊어내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마음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죠. 여러분 자신을 고통의 늪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용서의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을 용서하기 어렵다면 우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지? 하는 자책감에서 벗어나 이것은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였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의 업보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라는 연민의 시선을 보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끈을 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라고도 했죠. 고통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독을 스스로 해독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고 용서의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영혼은 한 뼘 더 성장하고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진정한 용서의 길을 걸어보세요. 두 번째, 관계 정리를 단호하게 하세요. 만약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관계라면 단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지금의 아픔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 상대방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마세요. 가끔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관계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 정리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명확해질 때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만이 여러분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악연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항상 나쁜 남자 여자에게 끌린다면 이제는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 눈을 돌려보세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선택 패턴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악연의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이 현재의 악연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활동에 시간을 보내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관계나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더 나은 관계와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세요. 악연에 시달리다 보면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셰익스피어는 우리 운명의 별은 우리 안에 있다 고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악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긍정적인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밝고 건강해질수록 악연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마치 자석처럼 여러분에게 이끌려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악연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관계의 변화는 물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생의 흐름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진실한 사랑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하지만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여러분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순탄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악연이 사라진 자리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얼어붙었던 마음의 땅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인연들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선물하고 삶의 기쁨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편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미움, 원망, 집착의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과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평온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게 되며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내적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악연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온전히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겁니다. 막혔던 운의 흐름이 뻥 뚫리고 원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며 새로운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마치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 바다로 나아가듯 여러분의 인생도 자연스럽고 힘찬 흐름을 타게 될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악연이 가르쳐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더욱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직업적인 성공, 건강한 재정 상태, 풍요로운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빛나는 에너지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세상에도 더 많은 긍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악연을 끊어낸 여러분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연은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끝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셰익스피어는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를 잡으세요. 용기 내어 악연의 끈을 끊어내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 나서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되어 악연의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악연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든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늘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안녕.